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님께서 2020년도 농업예산 편성과 농촌 출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기획관을 맡고 있는 박범수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농식품부의 전체 업무 계획부터 업무 진행하는 걸 총괄하는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 예산을 총괄하는 업무, 뭐 조직, 또 평가, 그래서 기획 업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예산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미 먹거리 네트워크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농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기회를 정말 자주 갖고 싶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저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가서 다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안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못 나오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제 구미 먹거리 네트워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농식품부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올해는 어떤 업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고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예산은 어떻게 쓰일 건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가 사실은 이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어려우셨을 거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작년에는 산불 크게 났었고요. 태풍이 유례 없이 10월 달까지 3번이나 태풍이 오는 그래가지고 정말 피해가 많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재해가지고 정말 어렵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들도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현장이라도 가서 좀 도와드릴까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아마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어떤 쪽을 더 보강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참 힘들었던 게 특히 양파 마늘이 봄부터 가격이 안 좋아서 양파 마늘 하셨던 농가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 그래도 가격을 어떻게 좀 올려보려고 있는 거를 수매해서 폐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격이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를 받들어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작년에 그런 아쉬웠던 상황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학습을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터졌고 다행히 사육돼지에서는 14건까지만 나오고 10월 9일 이후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진강변으로 해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이런 쪽에서 아마 사육돼지에서 14건이 나왔었고 아직까지도 야생 멧돼지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72건이 나오고 언제까지 이게 더 나올 수 있을지 저희들이 그래도 사육돼지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소독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위쪽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육돼지에서는 지금 막고 있는데 정말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제 WTO에서 다음번 협상이 있을 때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WTO에서 이 농업 협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뭐 10년 후회가 될지 20년 후회가 될지. 다만 개도국주의가 없어지게 만약에 추후에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닥쳐올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저희들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만약에 개도국주의가 한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게 우리한테서 그게 없어진다면 관세를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드리는 보조금을 우리 마음대로 조금 쓰는 게 더 제약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어떻게 좀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쌀값이 그래도 재작년, 작년, 지금까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 유지를 시켰다. 지금 보니까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한 19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평년에 대비하면 한 20% 이상 높은 수준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게 좀 가급적이면 올릴 수 있게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래도 10월 9일 이후에 안 나오도록 사육돼지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따가 우리 정혜란 소득안정단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공익형 직불제라는 틀을 만들었다 작년에. 공익형 직불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이제 공익형 직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스마트팜, 그러니까 농업이 우리가 미래로 또 이렇게 나가야 되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기술도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4군데를 선정을 했고, 상주하고 김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이제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더 이제 쭉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이 따볼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19년도 예산이 14조 6,596억 원, 농식품부 예산이요. 네, 올해 예산이 15조 7,743억 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7.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던 14조 6,596억 원 중에서 한 7,700억 원 정도가 올해는 지방으로 돈과 함께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7,700억이 작년에 따져보면 14조 6,596억 원이 아니고 실제 베이스가 13조 9천억이 된 거죠. 7,700억이 빠졌으니까요. 그 7,700억이 지방으로 내려줬고, 만약에 그 돈이 농업 쪽이 그대로 다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13%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역대 최고의 증가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1조 한 1,0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하면 늘은 거고, 만약에 지방에 넘은 것까지 다 쓴다 그러면 1조 8천억 정도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산안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정 방향으로 정부가 생각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게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이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요 방향을 정립하고 나가는데 필요한 재정적 구조의 기초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이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농업 정책의 대상이나 내용, 요거를 따져보면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삼농 문제,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농업, 농촌, 농민인데, 그럼 목표, 내용은 뭐냐? 농업은 경쟁력 강화죠. 농촌은 삶의 질 향상, 복지 향상. 농민은 소득 경영 안정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농정, 그거는 맨 뒤에 가 있던 농민을 맨 앞으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이 아니라 농민, 농업, 농촌의 구조로 농정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직불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런 사람
농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예산의 특징. 구조를, 농업 예산의 내용을 정말 알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직불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이 직불제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2조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영됐던 1조 4천억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고정직불도 있고 변동직불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불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1조 4천억이었는데 변동직불금은 어떻게 됐느냐? 예산에 2,500억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전액 쓰지를 못하고 올해로 2월을 시켰고요. 그 중에 1,100억 원이 나갑니다. 2,500억 중에 1,400억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 1조 4천억이 아니라 사실은 1조 2천억 정도를 썼던 것이기 때문에 1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처럼 예산의 내용이 알뜰하게 짜여졌다는 게 변동직불금이 있을 때는 조건이 맞으면 나가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갑니다. 그런 돈은 넣어놔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FTA 폐업 지원, 피해 보전 직불 이런 것도 예산을 1,000억, 2,000억씩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TA 피해 보전 직불이나 폐업 지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럼 그 돈은 못 쓰고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다 줄였어요. 재해대책비, 재해가 나면 나가지만 재해가 안 나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이런 조건이 돼야 나가는 돈들을 부풀려가지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몇 천억씩.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14조 얼마를 짰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그 중에 몇 천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 사실상 쓰지 못하는 돈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줘도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 그런 것들을 줄이고 쓸만한 곳들에만 이렇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직불금 같은 경우도 2조 4천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는 새롭게 달라졌다. 2조 4천은 이제는 어떤 조건하고 관계없이 다 나갈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올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익형 직불을 올해는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 말씀드린 대로 2조 4천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짜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우리 정의련 단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에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던 변동직불금 18년산 돈 1,100억 원이 설 전쯤 한 21, 2일쯤 한 1,100억 원 정도가 나갈 거고, 그다음에 2월 달쯤 돼서 19년산 변동직불금이 한 2,400억 정도가 또 농민들한테 지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올해 받아놓은 2조 4천억 원이 확인을 거쳐서 연말쯤에 12월 달쯤 2조 4천억이 지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사실은 꽤 많이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받아갈 분들이 받아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농업인 여러분들이 정말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불금을 받으려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 농사 짓는 분들이 받아가는 거죠.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농사 짓지 않으면서 받아가는 것들을 걸러내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하겠지만 농업인들 스스로가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조 4천억이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